결혼 첫날 밤, 저는 방에 갇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어서 와요, 새 아내님. 전처가 들어와 우리 셋이 가족이니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재혼은 두 번째 지옥이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남의 집 2층 작은 방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이중잠금이었고 방문 손잡이는 안쪽에서 돌리면 미세하게 헛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의였습니다. 복도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제 세 가족이라는 이름의 포식자들 은 거실에서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적응만 하시면 정말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 목소리, 문틈으로 보인 눈동자는 부드러웠지만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오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곧 유진이가 들어올 거예요.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는 첫날이니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낯선 향수, 그리고 나지막한 속삭임. 어서 오세요, 새 아내님.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의 전처 김유진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두 번째 지옥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밤 이후로 저는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지옥이 시작되었는지. 저는 39이 될 때까지 가족이란 단어를 믿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이 그랬습니다. 26에 시집간 그 집은 제게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애는 언제 나올 거야? 우리 아들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검사로 확인했어. 저는 병원을 12곳이나 다녔습니다. 배란 촉진제를 맞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자궁 내막을 검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마다 제 배를 훑어봤습니다. 요즘 병원은 좋다며? 돈 들여서라도 해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천천히 부서졌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32의 봄이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쳤습니다. 짐 하나 없이 통장 잔고 23만 원을 들고 원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번역 에이전시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누가 제 배를 쳐다보거나 제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했습니다. 결혼은 다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오태준, 39살 무역회사 이사. 잘생기진 않았지만 단정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으며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첫 만남은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였습니다. 그는 제가 통역하는 동안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통역 정말 훌륭하셨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저녁이 되고 저녁이 주말 산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꽃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을 선물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었습니다. 이거 읽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는 제 말을 기억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제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 싫어하는 음식, 비 오는 날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말까지.
그는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곁에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남입니다. 아들이 둘 있어요. 장남은 19이고 차남은 15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혼녀예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이 저희랑 같이 사세요. 노안이 있으셔서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솔직하다는 게 좋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직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그가 프러포즈했습니다.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박힌 은반지였습니다. 서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게 행복이란 단어를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사 선배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무 완벽한 사람은 조심해야 해. 사람은 원래 결점이 있는 거거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달라요. 혜진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작은 예식장, 하객 30명 남짓. 시부모님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서진 씨,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서진 씨 딸처럼 아끼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손을 놓는 순간 손가락 힘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잡고 있었던 겁니다. 쥐고 있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준의 아들들도 왔습니다. 장남 민준이는 키가 크고 말이 없었습니다. 인사만 짧게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남은 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적응이 힘든가 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해했습니다. 새엄마를 받아들이는 건 아이에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식이 끝나고 패백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쁘네, 이쁘네. 그런데 패백을 받으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애는 빨리 가져야 해요. 우리 손주 보고 싶어요. 순간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우리는 태준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혼여행은 없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당분간은 집을 비우기 어려워요. 나중에 꼭 여행 가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신혼여행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이요. 집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부모님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며느리.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구.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누구지? 가사도우미. 그런데 태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소개할게요. 김유진 씨예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집안일 도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잘 지내요.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고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하실 테니까 쉬세요. 계단을 오르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바로 계단 위에 있었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막힐 구조였습니다. 복도는 좁았고 창문 아래로 외부 조명 센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 감지용이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고 침대는 싱글 사이즈였습니다. 옷장도 작았습니다. 벽지는 오래됐고 모서리에 미세한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이 방은 손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용 구역 같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에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스터룸은 부모님이 쓰시고 아이들 방도 있어서 여기밖에 없어요. 불편하시면 나중에 바꿀게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녁은 1층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시부모님 태준, 장남 민준, 그리고 그녀 유진.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유진은 능숙하게 밥을 퍼주고 국을 나눠줬습니다.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참 잘해줘서 우리가 편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유진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매운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저도 매운 거 좋아하거든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섬뜩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저는 태준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태준은 옆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 사이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고개를 들이밀더니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주무세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그럼 잠깐 나오실래요? 할 얘기가 있어요. 태준은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아침 메뉴는 민준이 학원비. 알겠어요, 유진 씨. 제 심장 소리가 복도 소음을 삼켰습니다. 여길 벗어나야 한다. 본능이 경고했습니다. 태주는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가사도우미예요? 태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전처예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김유진. 제 전처예요. 이혼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잖아요. 이혼했다고. 같이 산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진정하세요. 유진 씨는 그냥 아이들 돌보려고 있는 거예요. 곧 나갈 거예요. 언제요?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 손잡이가 이상했습니다. 돌렸지만 헛돌았습니다. 한 끈 모자랐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고이였습니다. 왜 문이 안 열려요?
태주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고장 났나 봐요. 내일 고칠게요. 저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계단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서진 씨, 어디 가세요? 저 바람 좀 쐬려고요. 밤에 나가면 위험해요. 들어가서 쉬세요. 시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주는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이중 잠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태주는 이미 방에 없었습니다. 침대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으니까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쯤 복도 천장 몰딩 사이로 작은 렌즈가 반짝였습니다. CCTV였습니다. 숨겨져 있었지만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계단 전체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식탁에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태준, 민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끝자리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첫날 밤인데 피곤하셨겠어요. 많이 드세요. 유진이 제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은 뜨거웠지만 맛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 입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회사 계속 다니실 거예요? 네, 당분간은요. 며느리가 일하면 집안이 소홀해지는데. 저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서진 씨는 번역 일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으면서 잠깐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말하지 마세요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유진이 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서진 씨는 아직 피곤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괜찮아요. 저 이거 익숙해요. 유진은 미소 지으며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집안일은 다 해요. 서진 씨는 그냥 쉬세요. 저는 계단을 올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혜진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도 느렸습니다. 저는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저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아, 비밀번호가 복잡해서 제가 메모해 드릴게요. 유진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패밀리 링크가 설정되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패밀리 링크? 이게 뭐지? 설정을 확인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오태준이라는 계정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위치 공유, 앱 사용 내역, 통화 기록까지 전부 공유되는 설정이었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숨이 틀어막혀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주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준 씨, 왜요? 제 핸드폰에 패밀리 링크가 설정돼 있는데 이거 왜 하신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아, 그거요? 가족끼리 위치 공유하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요.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와이파이 연결하면서 자동으로 된 거예요. 불편하세요? 네, 불편해요. 해제해 주세요.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서진 씨, 아직 긴장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런 게 아니라, 서진 씨, 숨길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왜 불편해해요? 위치 공유쯤이야 부부 사이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여성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럽에선 다 이렇게 해요. 패밀리 링크는 가족 간 신뢰를 쌓는 시스템이에요. 서진 씨는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적응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편해질 거예요. 가족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어요. 태주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자리, 식탁 끝이었습니다. 유진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제육볶음, 된장찌개, 김치, 나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손맛이 최고예요. 서진 씨도 배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제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서진 씨, 나중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학원비 입금됐어요?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넣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유진이 민준의 학원비를 낸다고? 이혼했는데? 식사가 끝나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밤부터 우리 방 바꿀 거예요. 네. 어디로요? 3층이요. 거기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우리만의 공간이 생기는 거구나.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태준을 따라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 천장에 작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자동 감지였습니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순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유진이 이미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3층 쓰거든요. 네. 태준이 설명했습니다. 3층은 2개 방이 있어요. 하나는 유진 씨 방, 하나는 우리 방이에요.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같은 층에 전처와 태준은 제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더 작았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풍구만 하나 있었습니다. 침대도 좁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에요? 네. 불편하시겠지만 당분간만요. 저는 짐을 내려놨습니다. 태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유진 씨랑 얘기하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의 방이었습니다. 태준 씨, 감사해요. 괜찮아요. 서진 씨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사람 의심 안 해요? 아직은요. 조심해야죠. 저는 귀를 벽에 붙였습니다.
더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하세요? 아무것도. 태준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피곤하네요. 서진 씨도 쉬세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누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태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쯤 현관에서 철컥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으로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 소리, 똑똑.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태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척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유진이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손을 뻗어 태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잘 자요.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태준 씨, 방금 유진 씨가 들어왔어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은 눈을 떴습니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자고 있었는데. 유진 씨가 들어왔다고요. 뭐라고요? 방금 문 열고 들어와서 당신 얼굴을 만졌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꿈꾼 거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서진 씨,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셨나 봐요. 제가 걱정돼요.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일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정신적으로 힘드신 것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준은 돌아 누웠습니다. 그만 자요. 내일 얘기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센서 등이 제 움직임을 감지하며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유진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틈 사이로 파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처럼 보이는 화면들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화면, 거실, 현관, 주방 그리고 3층 복도. 제가 서 있는 복도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화면 하단에 다른 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라벨이 아이들 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엔 아이가 없었습니다. 침대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가장자리에 무언가가 잠깐 움직였습니다. 묶인 것처럼 보이는 팔이었습니다.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손잡이를 돌려 잠그려 했습니다. 손잡이는 헛돌았습니다. 잠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웅크렸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긴 집이 아니었습니다. 관찰실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쉬세요. 회사에 얘기해놨어요.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했어요. 서진 씨 건강이 안 좋다고. 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진 씨, 우리가 싸우는 거 싫어요. 나는 당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발신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제 핸드폰이 발신 제한돼 있어요? 그래요? 통신사에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러나 태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통신사에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 번호만 연결됐습니다. 다른 번호는 전부 차단돼 있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방에 틀어박혀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환풍구로 들어오는 공기는 탁했습니다. 무겁고 습했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물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같은 자리, 끝자리. 유진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밥 잘 먹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저 잠깐 바람 쐬러 나가도 될까요? 시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근처 산책만. 밖은 위험해요. 집에 있으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10분만. 안 됩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는데 유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네.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적응하기 힘드시죠? 조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힘들었어요. 시부모님이 까다로우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혼하고도 여기 계세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에요. 민준이랑 준호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는 태준 씨를 아직도 사랑해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랑 태준 씨는 서류상으로만 이혼했어요. 실제론 아직 부부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매일 밤 같이 자요. 아이들도 알아요. 시부모님도 아세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진은 일어났습니다. 서진 씨는 그냥 명의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했던 거예요. 명예? 네. 태준 씨 재산을 옮기려면 배우자가 필요했거든요. 서진 씨가 적임자였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내일 등본 떼보세요. 태준 씨랑 저는 아직 법적 부부예요. 유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랑 아직 법적 부부예요? 태준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누가 그래요? 유진 씨가 말했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유진 씨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제가 걱정돼요. 당신이 혼란스러워 할까봐. 그럼 등본 보여주세요. 왜 그걸 보고 싶어 해요? 믿음이 없어요? 보여주세요. 태준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손을 놓았습니다. 서진 씨, 자꾸 이러면 힘들어요. 왜 가족을 의심해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태준은 다가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나요. 태준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아팠습니다. 태준은 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네. 우리 태준이가 원래 화 잘 안 내는데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서진 씨, 우리 가족 되려면 양보도 해야 해요. 유진이는 우리 첫 며느리, 서진 씨는 우리 새 며느리죠. 며느리는 둘이면 더 좋지 않아요? 둘 다 며느리요? 그럼요. 유진이도 우리 아들 낳아줬고 서진 씨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같이 살면 되죠.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적응하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시어머니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모님,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팠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는데 배고픔도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굶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갔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방 공기는 점점 더 탁해졌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진정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우리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요? 이게 평범한 거예요? 그렇죠. 유럽에선 다 이렇게 살아요. 재혼 가정은 유연해야 해요. 서진 씨는 편견이 너무 많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유연하게요? 전처랑 같이 사는 게 유연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요. 서진 씨, 우리가 싸우는 거 싫어요. 제발 이해해줘요. 태주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여기서 적응하면 미치는 거다. 아니면 죽는다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태주는 깊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지갑, 핸드폰.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현관이 보였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알람이 울렸습니다. 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편의점에. 새벽에요? 네, 급한 게 있어서. 시아버지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는 들어가세요. 저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가 따라왔습니다. 방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탈출 실패.
아침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오늘 은행 가야 해요. 은행요? 네. 서진 씨 명의로 통장 만들어야 해요. 왜요? 재산 정리 때문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따라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태준이 운전했습니다. 조수석에 유진이 앉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구에 앉았습니다. 행원이 말했습니다. 통장 만드시는 거죠?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본인 확인 좀 할게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행원이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설정해 주세요. 저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태준이 제 어깨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통장이 나왔습니다. 도장도 만드실 건가요? 네. 도장까지 만들었습니다. 태준은 통장과 도장을 받아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태준 씨, 그거 제 거예요. 집에 두면 잃어버릴까 봐요. 제가 보관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서진 씨.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찾았습니다. 신용카드를 확인했습니다. 카드가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태준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제 카드 어디 있어요? 카드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왜요? 서진 씨 씀씀이가 좀 큰 것 같아서요. 가계부 쓰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돈인데요. 부부 재산은 공동이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저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무렇게나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서진 씨, 어디 가려고요? 산책이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요. 내일 가요. 지금 가고 싶어요. 안 돼요. 태준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를 계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저항했습니다. 나요. 조용히 하세요. 태준은 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요. 나가고 싶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환풍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환풍구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바람을 마셨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필요 없어요. 안 드시면 쓰러져요. 상관없어요.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 씨,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음식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기 싫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병원 가야 해요. 필요 없어요. 얼굴이 창백해요. 가요. 저는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 증상이에요. 링거 맞으세요. 저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태준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집이 싫어요? 이건 집이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서진 씨,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요? 서진 씨 정신과 기록 알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그거 다 퍼뜨릴 거예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서진 씨 첫 번째 결혼 끝난 이유. 시댁에서 서진 씨가 폭력적이었다고 증언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누가 믿을까요? 정신과 다니던 사람 말, 아니면 멀쩡한 시댁 말. 저는 떨렸습니다. 태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요. 그게 서진 씨한테도 좋아요. 저는 그날 제가 완전히 갇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방에서 혼자 했습니다. 태주는 매일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인형처럼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천천히 살살 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양말 신은 발걸음이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문을 살살 닫았습니다. 딸깍 소리조차 나지 않게. 이모.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책가방에서 무언가 냄새가 났습니다. 학교 급식실 냄새, 빵 냄새, 일상의 냄새였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응. 거짓말이에요. 얼굴 많이 수척해졌어요.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나가고 싶으시죠? 어떻게 알았어? 저도 나가고 싶거든요. 저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에요. 저도 갇혀 있어요. 무슨 말이야? 아빠랑 엄마 아니 유진 씨가 저를 감시해요. 핸드폰도 검사하고 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저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집에 와야 해요. 그럼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서워요. 저 대학 안 보내준대요. 말 안 들으면. 민준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모, 저 도와주세요. 같이 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형광등 빛에 종이가 반짝였습니다. CCTV 위치예요. 거실 현관, 주방 복도에 있어요. 그런데 세탁실엔 없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몰래 확인했어요. 유진 씨 컴퓨터에 CCTV 프로그램 깔려 있거든요. 저는 종이를 받았습니다. 민준이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민준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였습니다. 전원 버튼 옆에 작은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이걸로 녹음하세요. 아빠나 유진 씨가 하는 말 다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거예요. 민준아, 고마워. 괜찮아요. 우린 같은 편이에요. 민준은 일어났습니다. 문을 살살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준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종이는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사이 틈에 밀어 넣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진 씨, 오늘 민준이 방에 왔죠? 어떻게 알았어요? CCTV 봤어요. 민준이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인사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태주는 일어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 저는 긴장했습니다. 녹음기가 발각되면 안 됐습니다. 태주는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러나 녹음기는 베개 밑이 아니라
베갯닛 안쪽에 넣어뒀습니다. 태주는 베개를 흔들어 보고는 다시 내려놨습니다. 침대 스프링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태준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불이 약간 올라간 흔적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웠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불이. 태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없네요. 그럼 됐어요. 태주는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사 시간에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얼굴 좀 나아졌네요. 밥 잘 먹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에 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변호사 만나러 가요. 변호사요? 네. 재산 정리 관련해서 서류 좀 써야 해요. 무슨 서류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신호였습니다. 오후에 차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태준과 유진이 함께 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중년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서명할 서류가 몇 가지 있어요.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산 신탁 계약이에요. 서진 씨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하는 거예요. 명의 이전 형태입니다. 왜요?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세금 절감 때문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탁계약은 증여세나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합법적 절세 방법이죠. 그러나 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 씨, 가족끼리 이러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변호사가 짧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안 하시면 오태준 씨 재산 압류됩니다. 지금 세무조사 들어오면 끝입니다. 압류요? 네. 선택하세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베갯닛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태준이 유진과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서명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이제 부동산도 서진 씨 명의로 넘어가는 거죠? 네. 세무서에서 못 찾아요. 명의 이전 완벽하게 처리됐어요. 잘했어요. 이 사람 돈 다 빼면 돼요. 3년 유지하다가 다시 우리한테 돌리면 되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소리치면 안 됐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베갯닛 안에 넣었습니다. 종이 메모는 매트리스 틈에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민준에게 신호를 보내야 했습니다. 식탁에서 눈짓으로 녹음 성공했다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 나갈 것인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어떤 순서로 증거를 제출할 것인지.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무기가 있다고. 이제 나도 칼을 쥐었다. 이 칼로 반드시 되갚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태주는 출근했습니다.
유진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외출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방에 왔습니다. 이모, 지금이에요. 유진 씨 방 들어가세요. 어떻게? 제가 유진 씨 밖으로 나가게 할게요. 10분 있어요. 민준은 내려갔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현관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갔습니다. 유진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깔끔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클릭할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손끝에서 마우스가 식은땀에 미끄러졌습니다. 문서 폴더가 있었습니다. 재산 정리라는 폴더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엑셀 파일이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서진명의 이전 계획. 그 제목이 모니터에서 칼처럼 빛났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일 안에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서진명의 이전, 통장 세계 서진명의 개설, 보험금 서진 수령인 변경, 차량 서진명의 이전, 그 아래 메모가 있었습니다. 증여세 회피 목적, 이혼 후 재산 돌려받기, 서진 명의로 3년 유지 후 재이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계속 파일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폴더가 있었습니다. 등본. 클릭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오태준. 배우자 김유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유진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태준과 유진은 아직 법적 부부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파일을 뒤졌습니다. 세무라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내부 문서였습니다. 세금 계산서, 부동산 양도 계획, 증여세 회피 방법. 저는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노트북을 껐습니다.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옷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옷장의 먼지 냄새가 목을 긁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안에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옷장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옷장을 열지 않았습니다. 책상으로 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태준 씨. 오늘 서류 다 확인했어요. 문제 없어요. 침묵. 서진 씨요? 방에 있어요. 조용해요. 침묵. 알았어요. 저녁에 봐요. 유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이 방에 왔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민준아, 이것 봐. 저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어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응. 내 아빠랑 유진 씨는 아직 결혼한 거야. 그리고 내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야. 민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러운 인간들. 민준아, 너 증언해 줄 수 있어? 네. 경찰이나 법원에서 내가 본 것들 말해 줄 수 있어?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저도 이 집 나가고 싶어요.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세무서에도 제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을 나갈 것인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가고 싶어요. 왜요? 몸이 안 좋아요. 링거 맞고 싶어요. 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오후에 갈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태준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링거를 맞았습니다. 태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저 지금 감금당하고 있어요. 경찰 불러주세요. 간호사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신고했다가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했습니다. 제발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태주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고 들어왔습니다. 부인분이 감금당하고 있다는데요. 감금이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부부예요. 경찰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집에 감금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 듣겠습니다. 경찰서로 가시죠. 저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태준도 탔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전부 말했습니다. 결혼, 유진, 감금, 통제, 재산 이전 계획, 사기혼. 경찰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경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심각한데요.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가족관계 증명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전처와 아직 법적 부부입니까?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아니라면 현재 관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가해자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건 주문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희는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은 태준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나왔습니다. 부인, 일단 보호조치 취하겠습니다. 집에 안 돌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경찰은 저를 여성 쉼터로 안내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침대가 너무 부드러워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은 지났습니다.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정민아였습니다. 이서진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사기혼, 감금, 재산 강탈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제보하겠습니다. 네. 민준 씨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태준, 유진, 시부모님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진술 시작하세요. 정민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 오태준은 원고 이서진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전처 김유진과의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입니다.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또한 피고는 원고를 감금하고 통제했으며 원고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증인 오민준을 신청합니다. 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은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감옥이었습니다. 아빠는 이서진 이모를 방에 가뒀습니다. 핸드폰도 감시했고 외출도 못하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CCTV 파일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 컴퓨터에 있던 재산 이전 계획서도 제가 봤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인은 미성년자입니다. 증언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정민아 변호사가 대응했습니다. 증인은 19입니다. 성년입니다. 그리고 증언은 물증과 일치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문제였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피고 오태준과 김유진은 지난 5년간 약 8억 원의 증여세를 회피했습니다. 부동산과 통장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세금을 피했습니다. 피고 측 부모 오경수, 박순자도 연루되어 있습니까? 네. 이들 명의 계좌로도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질 조사가 있었습니다. 유진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오태준과 법적 배우자입니까? 네. 그런데 오태준이 이서진과 혼인신고를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왜 막지 않았습니까? 유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민아 변호사가 추궁했습니다. 증인은 오태준과 공모하여 이서진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유진은 떨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차례였습니다. 태준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는 왜 이서진과 혼인신고를 했습니까?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왜 전처와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 때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피고는 증여세 회피를 위해 이서진을 이용했습니다. 정민아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사람 돈 다 빼면 돼.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편집된 겁니다. 편집 여부는 국과수에서 확인했습니다. 원본입니다. 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가족을 배신했어. 우리가 당신 먹여 살렸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족이 된 적 없습니다. 당신들의 족쇄였을 뿐이에요.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증거, 증언, 반박.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오태준 사기혼, 감금, 재산 강탈 혐의 인정. 징역 3년. 피고 김유진 공모 혐의 인정. 징역 2년. 피고 오경수, 박순자 증여세 포탈 공모 혐의 인정. 벌금 2억. 원고 이서진 위자료 1억 5천만 원, 치료비 및 변호사비 지급.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민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민준아. 저는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요. 이모 덕분에 저도 나왔어요. 민준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이 큰 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민주는 독립했습니다.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모, 잘 지내세요? 응, 너는? 저도 좋아요. 자유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저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자유롭게 웃었습니다. 태준과 유진은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벌금을 내고 집을 팔았습니다. 몰락했습니다. 저는 번역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적었지만 제 돈이었습니다. 통장은 제가 관리했습니다. 핸드폰도 제 것이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없었습니다.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그 집, 그 방 잠긴 문. 그러나 깨어나면 창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진아, 많이 좋아졌네. 응, 언니. 이제 괜찮아. 그때 말했잖아. 너무 완벽한 사람 조심하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았어. 다음엔 조심할게.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가 편했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공기를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은 사랑으로 만드는 거지 결박으로 묶는 게 아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저도 날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